라디오 카페 사랑방 인터뷰 함께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이야기 오랜만에 준비할까 하는데요. 익산시 이미용 명장 1호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더불어 따뜻한 나눔 실천까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시민사랑포럼의 강정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아. 영광입니다. 이 따뜻한 목소리만큼이나 따뜻한 그런 미소를 갖고 계시는 강정희 대표님이신데요. 먼저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익산 시민사랑포럼과 네. 또 사회적 기업 위원회에서 노블레스 대표로 있고요. 예. 또 학교에서 또 뷰티 분야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고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자타공인 헤어 뷰티 산업 선두주자로 타이틀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숙련 기술인 이미용 기능장, 익산시 1호 명장,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 등 함께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이런 타이틀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부 다 네. 그 뷰티 분야의 그 자격증이고 예. 또 그 인증입니다. 예. 대한민국 우수 숙련 기술인이라는 거는요. 네. 또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익산시 1호 명장이고요. 네. 대한민국 명장 바로 밑에 있는 음. 그 명장 되기 직전에 예. 수여하는 그런 우수 숙련 기술인이고요. 예. 또 이미용 기능장은 그 헤어 분야에서 미용계의 사법고시라고 할까요? 아, 그래요? 예, 상위 한 1% 정도 음. 되는 분들이 예. 취득하는 자격증이고요. 예. 또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는 예. 우리나라 직업 중에 예를 들어서 화학, 자동차, 전기, 예. 산업 현장에 많은 자격증들도 있고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업 쪽에 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기능과 기술로 예를 들어서 기술 공정을 개선을 한다든가 예. 품질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든가 그런 분야에 가서 네. 활동을 해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아. 인증을 해주는 바로 산업 현장 교수라는 거죠. 예. 네. 정말 이 헤어 뷰티 산업의 여러 가지 타이틀을 얻고 계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강정희 대표님은 현재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또 공유경제 미용실을 운영 중이십니다. 공유경제 미용실, 사회적 기업 일단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회적 기업은요. 예. 그 일반 기업은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목적이고요. 예. 근데 사회적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회적 가치가 반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에 반드시 정관에 예.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자기 기업이 벌은 돈의 수익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사회적 가치군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정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법으로 정해진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주변에 소셜 미션이라든가 예. 주변에 무슨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안테나를 세우고 같이 지역사회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또 공유경제 미용실이라는 건 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유 주방이라고 주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식, 중식, 일식이 같이 주방을 쓰는 거. 그렇죠. 예. 우리가 공유 오피스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무실을 같이 네. 쓰는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네네. 그래서 공유 미용실이라는 건 예. 익산 시내에 많은 예.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네네. 뭐 서울, 경기나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학교에서 그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저는 그 뭐 서울로 갈래요, 어디로 갈래요, 취업을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이분 특히 미용계 같은 경우는요. 오픈을 할 거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금전적인 투자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교육적인 시스템과 금전적인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바로 공유경제라는 걸 생각을 한 건데요. 예. 모든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놓고 예. 우리 그 뷰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가위,
바로 바로 직접적인 흔히 얘기하는 그 퍼스널적인 자기 기계만 가지고 와서 예.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취청업이 가능한 거죠. 내가 기술이 좀 부족하면 취업으로 하는 거고요. 예. 나는 이제 좀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면 바로 창업이 그 자리에서 되는 겁니다. 아, 1인 점주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미용실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공간도 상당히 1, 2층으로 넓게 했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외부로 좋은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예. 우리 익산시에서 함께 지역에서 좋은 일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바로 공유경제 미용실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공유경제 미용실 운영 중인 그 미용실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는데 네네. 바로 코로나가 문제가 생겨서요. 네네. 그렇지만 그 약 한 3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회원제라는 게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가 음. 4시에 하원을 하는데 4시 네네. 이후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아, 그러면 이분은 4시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탄력적인 근무를 하는군요. 그렇죠. 선택적 근무가 가능한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우리 그 남편이 예.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네. 하루는 쉬고 하루는 근무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나는 격일제로밖에 일을 못 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 기술자들이고 숙련된 기술인들인데 자칫 어떤 육아나 그 가정생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하고 또 어느 정도의 적정 소득도 이루어지게 하고 맞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정말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요즘에는 또 네. 젊은 청년들이 네. 토요일, 일요일 또 뭐 저녁 있는 삶 이런 거를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배합을 적절히 하면 음. 그 살롱도 쉬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고 예. 또 이분들의 니즈도 충족을 하고 네. 또 지역에 또 동종업계의 영세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네네.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줘서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네네. 이런 시스템들이 저희는 학원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공유경제 미용실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미용실 운영일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강정희 대표님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주위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따뜻한 나눔 실천을 해오셨는지요? 활동 상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예. 말씀드리기는 부끄럽긴 하지만 예. 예, 사회적 가치 실현은 예. 저희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이제 장점 마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예, 알고 예. 계시듯이 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 장점 마을에 우리가 원천적인 그 해결은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네네. 같이 사는 지역민으로서 예. 좀 이분들의 좀 그 아픔을 좀 덜어드리고자 해서 그 한 5개 마을을 저희 노블레스에서 찾아가서 예. 뭐 염색, 퍼머, 커트를 같이 네. 진행을 하면서요. 예. 또 항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제 없으시고. 그렇죠. 예. 예. 그분들한테 가발을 한 2천여만 원 정도 네네. 그분들한테 가발을 무상으로 좀 드리고 네네. 또 지역에 그 마을 지역에 대상포진 주사가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 예,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한 2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네. 대상포진 주사도 의사 선생님을 직접 모셔다가 예, 그 취약계층 분들한테 놔드리고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좀 그때는 숫자가 많이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단단히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그 좋은 봉사를 하고 돌아왔었죠. 가발 이야기 해주셨는데 현재 가발 제작 업체도 운영 중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소아암 환자들에게 가발을 또 기부한 사례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 예. 전북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식을 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소아암 환자들한테 네.
어른들이 머리가 빠지고 이러면 그냥 아파서 그런가 보다. 네. 이렇게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가 보다가 이해가 되는데 예. 아이들은 아픈 거 따로 또 뭐 머리 없는 거 따라서 해서 또 또 정신적인 그 상처를 받아요. 예, 머리가 예. 없는 거에 대해서. 음. 그래서 그 소아암 환자에 한해서 음. 의료 그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네. 차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해서 네. 저희가 매년 2명씩 음. 선정을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무료로 예. 소아암 환자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뷰티 산업 운영자이시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 그 신혼부부에게 어떤 결혼식 때 기부를 좀 하신다는데 어떤 기부가 있을까요? 네, 합동 결혼식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예. 취약계층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나 음. 그 저기 북한 이탈 주민들은 네네네. 양쪽에 하객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혼식장을 이용하려면 최소 200그릇의 음. 그 식당을 이용을 해야 아. 식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200명에 대한 식당이면 음. 한 사람당 35,000원만 잡아도 약 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네네. 또 패백이라든가 뭐 사진 이러면 1,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네. 다문화는 한쪽에 하객이 없지 않습니까? 예. 또 북한 이탈 주민은 양쪽에 하객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생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음. 합동 결혼식을 하다가 네네. 이제 이분들의 니즈가 이제 단독샷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 아, 우리 이제 합동 결혼식은 음. 좀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음. 단독으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재혼 가정도 요새는 많아서요. 나는 하객이 50명밖에 되지 않는다. 네네. 나는 한 30명, 음. 뭐 나는 한 20명 이렇게 되면요. 예. 우리가 한 150명 정도 이상을 모읍니다. 예. 그래서 11시, 음. 12시, 음. 뭐 12시 반, 1시 이렇게 타임을 해놓고 네. 평일날 합니다. 음. 그러면 예식장도 평일날 그 노는 그 공간을 저희한테 대여가 가능하고요. 예. 또 150그릇 이상의 식사가 나가기 때문에 네. 예식장도 수익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 또 우리 그 합동 결혼식을 원하지 않는 그런 취약계층 분들은 음. 단독샷을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예. 전혀 사진으로 봐도 그분들은 굉장한 만족스러운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주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그 따뜻한 나눔이 가족이 되어주는 듯한 그런 네. 봉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현재 또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후원 기업이시라고 합니다.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후원 기업 어떤 후원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은요. 예. 예를 들어서 형을 다 하고 네.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는 분들을 잠시 동안 보호를 하는 데예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한 달 살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달 살기요. 네. 어떻게 뭐 적응을 위한 기간인가요? 일종의 음. 그 재발을 음. 방지를 위한 기간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출소를 하고 밖에 나와 보니 음. 그동안의 가족들도 친구들도 집도 이사 가고 전화번호도 싹 바뀌고 네네. 이제 이런 좀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또 예를 한 들어 번의 상처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가족들이 이사도 가버리고 주소도 모르고 네. 완전히 허허벌판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족분들도 이제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실감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그마한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아. 예, 그리고 또 냉장고에 음. 김치 한 통, 음. 김 한 상자, 예. 쌀 한 말, 그리고 이렇게 넣어줬더니 재범률이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막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이분들이 정처가 없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음. 구직 활동이 할 수 있는 약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드리는 거죠. 정말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문 분야를 살려서 예. 머리도 좀 다듬어주고 메이크업도 해드리고 이미지 마케팅을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취업이 되면 저희한테 또 좋은 소식도 날아오고 이렇게 하니 재범률도 떨어지고 이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경제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네, 정말 사회 적응 훈련을 또 어떤 그 후원하시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익산 시민사랑 포럼 대표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익산 시민사랑 포럼 어떤 단체입니까? 네, 익산 시민사랑 포럼은요. 예, 남녀노소 10대에서 70대까지 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익산시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음, 자생적 단체라는 거죠. 자생적 단체. 네. 예,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음, 우리가 익산에서 뭔가 좀 해보자 예, 하는 스스로 그 결집된 단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단체는 그 작년 한 해 했던 일만 하더라도 뭐 장학금도 음, 네, 또 했었고 또 예, 연탄봉사 그리고 음, 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예, 의료 보조기구 전달 같은 여러 음, 가지 봉사 사업을 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그 우리 회원들의 친목을 모태로 해서 예, 지역 사회에 음, 어두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음, 그리고 또 지역의 불편 부당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자. 음, 편의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그냥 예, 덮지 말자. 음, 그리고 봉사 활동 예, 그리고 사회 활동가로서 네, 정확한 맥을 짚고 음, 열심히 활동하자라는 음. 게 저희 익산 시민사랑 포럼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꾸준히 나눔 실천을 해오셨는데 네. 익산 시민사랑 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극대화시키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자발적인 그런 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단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익산 시민사랑 포럼의 강정희 대표님과 카페 사랑방 인터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따뜻한 봄날에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강정희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 시청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끝으로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네, 익산에서 태어나고요. 예, 또 익산에서 아이를 키우고 예, 또 익산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네, 네, 익산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음, 많은 봉사를 음, 또 더 다양하게 정말 제대로 음, 제도권 안에서 한번 예, 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처럼 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음, 하는 여러 가지의 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익산 시민사랑 포럼과 예, 사회적 기업 유한에서 노블레스의 행보를 예, 예.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따뜻한 나눔 실천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카페 사랑방 인터뷰 익산 시민사랑 포럼의 강정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서요. 신청곡 저희가 받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함께 들을까요? 네. 사람이 꽃보다 아, 아름다워. 정말 사람이 원래 꽃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노래를 안치환 씨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진정한 나눔 실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함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이야기 함께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